영국의 가장 강력한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총성교도소가 있습니다만 영국에는 캠브리지 주교도소입니다. 가장 강력범들을 많이 수용하는 교도소인데 그 교도소의 40%가 무슬림입니다. 런던에 벨마시 교도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5월달에 영국 군인이었던 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 자기네 고향 런던 땅에서 부대로 복귀하던 중에 2명의 모슬렘들에게 길거리에서 살해당해서 참수당했습니다. 참수당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목이 잘렸다는 것입니다. 이 2명은 한 명은 마이클 아데볼라요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마이클 아데보 웨이라는 사람입니다. 둘 다 흑인입니다. 한 사람은 2001년에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2005년에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가 런던 벨마시 교도소인데 그 교도소는 전체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의 34%가 무슬림입니다. 2012년 8월달에 런던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건물이 불탔습니다. 그런데 이 폭동으로 인해서 체포된 사람 가운데 55%가 모슬렘이었습니다. 모슬렘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네 번째가 마약이라고 맥킨스비가 이야기했습니다. 1990년대 무슬림 수감자의 4분의 1이 마약 관련 사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약 관련 범죄의 50%가 방글라데시 사람이라고 런던의 타워 헨리 경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슬람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영국의 현상들을 몇 가지 더 빨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슬람 선교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비무슬림 지역에서 사는 유일한 이유는 이슬람을 전투적으로 전파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종교는 두 종교입니다. 하나는 기독교고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어느 종교가 전투적으로 선교하나요? 이슬람과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의 세계관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평화의 집, 하나는 전쟁의 집입니다. 누가 평화의 집에 사느냐? 이슬람을 믿고 알라를 자신의 신으로 믿는 모슬렘들이 사는 곳이 평화의 집입니다. 그러면 평화의 집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 전쟁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모슬렘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슬람 선교가 가속화됩니다. 두 번째는 근친 결혼입니다. 중동에서는 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는 전부 결혼해야 될 대상자가 사춘입니다. 그건 문화입니다. 모슬렘들은 근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근친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고에 의하면 유전적인 장애가 일반 사람들보다 2배나 높게 됩니다. 이것은 영국 NHS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모슬렘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서 국가의료 서비스 기관에서 지출해야 되는 돈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샤리아법을 도입합니다. 영국에 살고 있는 모슬렘들의 80%가 영국의 국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법 샤리아를 따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따라서 영국 국회가 2007년도 8월 달에 샤리아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모든 도시에는 샤리아 법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렘들은 샤리아법을 따라서 재판을 받으면 그 법을 영국 국법이 그대로 포용하는 그런 제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모슬렘 인구가 많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네 번째로 샤리아 지역이 늘어갑니다. 모슬렘 원리주의자들이 자경단을 만들어서 이 지역은 샤리아 지역이라고 자기네가 선포하고 그 지역에 사는 백인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닌다든가 화장을 하고 다니면 황산 테러를 한다든가 또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모슬렘법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는다라는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자경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브래드포드와 웨스트 요크와 또 듀스베리, 루턴, 배지 이런 지역을 샤리아 지역으로 선포하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셨던 그림은 1889년에 최초로 인도인에 의해서 세워진 모스크입니다. 1975년에는 100개의 모스크가 있는데 현재는 1800개의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0개에서 5000개의 꾸란 학교가 있습니다. 처음에 공장 지역에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모스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언어별로 모스크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종파별로 모스크가 경쟁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슬람은 한 종파가 아닙니다. 약 200개의 종파가 있습니다.
200개의 종파가 경쟁적으로 모스크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모스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슬람에서의 여성은 기독교에서의 동등한 남녀 여성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성들이 성욕을 절제하기 위하여 음액 제거 수술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이게 불법입니다. 1985년에 이것을 불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이슬람들은 이 일을 합니다. 10년 동안에 무슬림 여성들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17만 명이 이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음액 제거 수술을 하는데 이건 외과 의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슬렘 아줌마들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장애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슬람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인들이 외국으로 이주합니다. 외국인들이 하도 많아지고 모슬렘들이 과격해지니까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다고 해서 호주로 그리고 캐나다로 떠나갑니다. 2010년에 33만 6천 명의 영국인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57만 5천 명의 외국인 이민자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버밍햄의 인구가, 버밍햄은 영국의 런던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버밍햄의 인구가 1990년에는 백인이 77%였는데 2006년에는 65%, 그리고 2026년에는 백인은 소수민족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레스터라고 하는 도시를 제가 조사했는데 1991년에는 백인 인구가 70.15%였는데 2006년에는 59.5%로 앞으로 10년 안에 레스터라고 하는 큰 도시는 백인이 소수민족이 됩니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2010년에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했는데 이민자가 유권자의 12%였습니다. 영국은 매 5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매년에 선거가 있는데 매년 선거에서는 이민자가 유권자의 18%를 차지합니다. 현재 영국의 모든 국회의원들의 10%가 외국인입니다. 한국을 좀 돌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에 이슬람 인구가 없었습니다. 없다가 1990년부터 노동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2만 명의 산업 연수생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한국도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저출산입니다. 한국은 2013년 말에 조사에 의하면 1.18명의 출산을 합니다. 한 여자가. 영국이 1.6인데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적게 자녀를 낳는 나라입니다. 이대로 가면 통계학은 사회학처럼 정확합니다. 과학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100년이 지나면 한국인 인구는 이 한국에서 20%밖에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외국인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가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 14%의 65세 이상의 사람이 있으면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한국은 2018년에 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이것은 한 사회의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가 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사회를 말하는데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2050년이 되면 한국의 65세 이상의 고령화가 많아지게 됩니다. 46%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들여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 정부에서는 제1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2012년 말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020년까지 외국인이 350만 명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엔에 올린 보고에서는 500만 명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2억입니다. 그 가운데 23%, 16억이 모슬렘입니다. 한국만 떠나면 외국인 5명이 있으면 그 가운데 1명은 모슬렘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6년 안에 외국인의 숫자가 350만 명이 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그 목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의 외국인 숫자가 14%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 14%가 몇 명이냐면 638만 명입니다. 이 정책에 따라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작년 말 12월 달에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15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논문을 쓰면서 지난 8월 달까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숫자가 171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늘었습니다. 8개월 사이. 1년에 한국은 30만 명의 외국인이 정착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계속.
이슬람 인구 가운데 모슬렘이 14만 명입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2004년에 한국의 모슬렘 인구가 4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한국의 모슬렘 인구가 7만 1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1년에 7천 명의 한국인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4천 명의 프랑스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영국이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한국도 그 수준에 맞춰서 1년에 7천 명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약 80%가 교회 출석하던 기독교인입니다. 저희는 모슬렘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영국에서 전도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냐면 전도를 하려고 시작을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When I was a Christian, 내가 기독교인이었을 때라고 말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 다 안다는 거죠. 얼마나 전도하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이제 대안을 세우고자 합니다. 문제는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의 숫자에 의하면 10년 안에 모슬렘 인구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모슬렘들은 저 중동에 있으니까 한국까지 올라가면 아직 거리가 멀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세계 모슬렘들의 70%는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모슬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4나라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노동 인력국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쪽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 2억 3천만 명의 모슬렘이 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1억 9천만 명, 방글라데시가 1억 6천만 명, 인도가 모슬렘이 1억 6천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는 아시아에 있고 여기에서 두 나라가 더 포함됩니다. 그 한 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이고 또 하나가 키르기스탄입니다. 공식적인 이슬람 국가가 한국에 들어오고 있는 이민자들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대안을 세우고 마치려고 합니다. 값싼 노동력은 대가가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은 경제적으로 단기적인 성장은 가져다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금 납세자들의 지출을 낳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영국의 브래드포드에 방직공장이 6만 개가 있었습니다. 방직공장에 노동자들이 필요해서 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년도 안 돼서 이 방직공장은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트남으로 그리고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아갑니다.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 일어날 때 라인강에 커다란 제철소가 있었습니다. 이 제철소에 노동자들이 필요해서 터키 사람들이 6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6만 명이 들어와서 일을 했는데 10년도 되지 않아 이 제철 공장이 어디로 가냐면 포항으로 왔습니다. 지금은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노동자들이 이 하고 있는 그 산업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그들이 실업자가 되면 정부가 그들의 실업수당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자국민들의 세금이 이민자들을 매겨 살려야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 현재 유럽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두 번째, 이민으로 인해서 자국인의 실업자가 높아져 갑니다. 영국 조사에 의하면 1997년부터 13년 동안 발생한 167만 개의 일자리 중에 98.5%가 이민자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보수당 영국 정부에서는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 학교들을 세워가지고 급하게 외국인들에 간 그 일자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질적인 문화는 반드시 충돌을 낳습니다. 20세기 말에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학자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슬람의 폭력성과 폭발적인 인구 증가는 반드시 소금 문명과 충돌을 낳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렵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그 연구는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금년입니다. 자기네가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민자를 받지 않겠다는 국민투표를 해서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자국이 무너져가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럽의 이슬람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한국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곤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인의 47%가 노동 이민은 영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답한 반면에 19%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4가지 제안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영국의 기독교 인구가 10년 만에 12.3%가 감소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목회자를 세워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슬람의 도전과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도전 직면해 있습니다.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대면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원래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라 남녀호랭개교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17살 때 자살에 실패하고 교회에 출석했다가 교인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계속해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다문화 시대에 맞게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결혼 이민자 및 혼인 기여자가 2012년에 22만 687명입니다. 다문화 자녀들 또한 2012년에 16만 8,583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다문화 자녀 중고생들이 1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결혼하는 10쌍 가운데 한 쌍이 외국인과 결혼합니다. 영국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모슬렘들을 대상으로 영국에서 편견과 차별을 당해봤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영국 모슬렘들의 16%가 영국에서 편견과 차별을 당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여성가족부에서 15,000명의 다문화 가족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편견과 차별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이 41.3%입니다. 어쩌면 지금 영국에 있는 문제들보다 한국에 있어서의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영국에서 흑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던 이 실패 사례를 우리가 본받아서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을 대접하라고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다문화 가정들을 맞아줘야 됩니다.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뜨겁게 맞아줘야 돼서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 전순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부모가 믿는 신앙을 그 자녀도 믿게 되는 퍼센테이지를 말합니다. 한국에서 불교의 신앙 전순율이 97%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 전승률은 아버지 혼자 믿으면 57%, 어머니 혼자 믿으면 70%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있습니까? 한국의 기독교보다 더 센 교가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라고 합니다. 대학교를 간다고 하면 고3 아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교회가 침묵하는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최고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의 기독교 인구가 3.4%입니다. 한국 전체 대학교 통계를 냈는데 한국 전체 대학교의 기독교 인구가 4%입니다. 한국은 30년 안에 기독교 인구가 4%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철저하게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IS에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왜 순교하는 줄 아십니까? 중동의 기독교인들은요, 태어나면 그 부모가 신앙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말라고 동맥에다가 십자가를 문신으로 세워줍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부정하지 말라고 사정합니다. 그 믿음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기꺼이 모슬렘들에게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모슬렘들은 100%에 가깝습니다. 영국에 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영국에 밥 세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슬 꼬란을 과외 공부를 시킵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이맘을 데려다 과외 공부 시키는데 얼마 주냐면 과외비를 25파운드, 한국 돈으로 5만원 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를 과외 공부를 시키는 부모님 계십니까? 우리 한국은 다시 한번 개혁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축제가 돼야 되고 월요일날부터는 아버지는 목사가 되고 어머니는 전도사가 돼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희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해야 됩니다. 1930년대 모슬렘 인구가 2억 300만이었을 때 전 세계에서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숫자는 28명밖에 없었습니다.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한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4명이 1930년대까지 이슬람권에 들어가 사역한 사람들의 전부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럽과 모슬렘들 간의 심리적인 원수이었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선교사를 딴 데로 보내면서도 이슬람권에 보낸 흔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맺고자 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슬람을 많이 연구했던 분입니다. 이제 불린 거에 대해서 김성봉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슬람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항하여 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은 이슬람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슬람을 통하여 우리를 치시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은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이 여기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슬람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성모 목사님께서